이제 6번째 강의가 6번째 강의인가 맞나? 네,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 태워서 서경덕이 쓴 것을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설명을 해야 할게요 오늘. 그렇다고 여기 있는 글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책에 있는 애도 기부터 설명할 거니까 이제 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서경덕 또 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태어설과 관련해서 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솔직히 설명이 어려워요. 그동안 계속 해오던 말인데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좀 난감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선은 이제 그냥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삼각형이라는 삼각형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삼각형이란 게 만약에 내가 건축이나 집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한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우리나라나 중국도 그렇지만 기하학이 발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도형이나 수학적인 것을 보편화시켜가면서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양인들이 쌓아놓은 건축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건축 아니면 더 나은 미적 감각이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렇잖아. 원래 첨성대 같은 것도 만들어도 첨성대도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다 수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식의 기하학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도형이 있다고 꼭 알고서 뭔가를 만들거나 그리는 것도 있지만 굳이 그것이 있다고 알기보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네모가 필요하고 자도 필요하고 기하학적,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아니면 네모를 만들어야 되는 그 기준, 곡척 같은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하고 그냥 알고 있는, 전제되어 있는, 머릿속에 염두되어 있는 삼각형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만들다가 필요에 의해서 도형이 나오는 거하고 애초에 당연히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10번을 때리거나 20번을 때리거나 어쨌든 치면 부러지겠죠. 근데 굳이 쳐보지도 않고 우리는 나무가 부러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나무가 부러진다는 걸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부러뜨려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왜 다른 거냐 하면 내가 지금 나무를 부러뜨릴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부러뜨리는 그 과정에서 부러지는 거하고 당연히 이건 부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부러지겠지나 부러진다는 지식을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첫 강의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론과 현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거나 어떤 것이 된다, 이 세상은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거나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형상이나 이런 식의 이념이나 규칙, 규정된 거, 정의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 거하고 현실에서 그걸 알든 모르든 그걸 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나 닥친 상황에서 그걸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에서 살아가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하고의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설명이 좀
뉘앙스가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뭔가 그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면, 기는 즉흥성과, 즉흥성, 상황성, 또 현장성이 있어요. 즉흥성이니까 미리 계획하고, 미리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 정해놓은 거,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성이라는 것은 그때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상황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닥쳐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고, 현장성도 그 현장에 맞춰서 그 현장에 맞는 방법을 추구하고 그 방법을 알아내겠다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전제해놓고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는 좀 더 현장성과 즉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삼각형이라는 것도 미리 전제된 도형이 있고 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 상황에서는 삼각형이 필요해서 삼각형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창조 개념. 창조요? 창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창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삼각형의 도형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이론이나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론이 있고, 현실이나 현실이 있는데, 이론에 그 좀 더 중점을 두거나 이론만을 중시하는 거하고, 이론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을 중시하는 거하고, 현실만, 이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서쪽으로 하거나 서양 쪽이나 지금 우리가, 그리고 조선시대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이 이론만 중시하는 거예요. 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이나,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하잖아요. 이거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이나 방정수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여러 가지 먼저 정의해 놓는 게 있잖아요. 그 정의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거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해 놓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 먼저 정해져 있거나 당연히 그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중요하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사람이 선하다거나 아니면 불교적으로 열애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요. 이미 규칙이나 정의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이 정의요. 인간에 대해서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론이. 이거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정해놓은 그 무엇이요. 근데 이 현실이나 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중시로 개념화하는 거죠. 이론의 너무 지나치게 이론 쪽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 거냐고요.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서 이론만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이론적이거나 미리 정해진 규칙이나 정해놓고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미리 나와 관계없이 설정되어 있는 형이상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실이요, 현장, 이쪽으로 좀 더 중시를 하자고요. 중요하다, 이쪽으로 좀 이론적으로 치우친 걸 좀 현실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일종의 양명학의 심학이나 유광산 학문, 그쪽에 가까운 건데, 옛날부터 항상 이 두 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좀 더 이론적인 사람들,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의 그 갈등이 있는데, 이 기론이 그걸
그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기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기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건 좀 더 현실과 즉흥적인 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좀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의미요. 이런 식의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건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렇다고 아주 그 형상이나 그 정해진 정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무엇으로라고 해야 되나? 설명 진짜 힘드네. 어느 쪽에 더 중요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미리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 아니면 뭐 신성이 있다, 아니면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 많잖아요. 불교자 말하면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지금의 불교에서는 그걸 당연시 여기거나 거기 우선 그렇게 해놓고 불교가 시작한다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선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종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거나 선종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종 자체에서는 원래에서는 선종에서 인간의 불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마저 도일 이후에, 그리고 그 조주에 의해서 완성된 평상심에 의하면 평상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평상도도 똑같이 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네가 깨우침을 위해서 중요시 여기거나 하겠다고 애쓰거나 뭐 견성성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견성성불 사실은 그 현장성인 건데, 그 여기서 말한 견성성불은 내가 성을 보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애초에 내가 불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부처가 되고도 중생이 된다고도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성이 있는 거 하고 지금 견성이 성불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돌이키면 부처가 된다는 걸 이걸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는 다른 개념이에요. 애초에 인간은 불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도예요.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불성이네, 부처네, 부처가 중생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네가 곧 부처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넌 부처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네가 지금 부처처럼 앉아있거나 부처처럼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항상 순간을 지나가잖아요. 난 부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나가잖아요. 도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하이데거는 도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자꾸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하려고 도래라는 개념을 써요. 도래. 순간은 계속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시간이. 근데 도래는 순간보다는 좀 더 앞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래한다. 지금이 자꾸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테크가 뭘 잘 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그 단어 하나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요. 그만큼 그들은 좀 더 치밀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고하려고 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정확하게 개념 정의해야 돼요. 내가 곧 부처이거나 사람이, 중생이 곧 부처가 아니에요. 내가 부처로 있을 때 그때만 부처가 돼요. 한순간 생각이 틀어지면 부처에서 중생은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부처냐고요. 언제? 도래할 때마다. 하이데거를 이용하면 결국 우리는 도래할 때마다 존재하거나, 도래할 때마다 우리는 부처가 되거나 해요. 지금 이 순간도 아니고, 내가 바로 곧 부처도 아니에요. 내가 하늘이거나, 내가 부처이거나,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유치하거나 논리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면을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저번에 질문한 것 중에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 이기생신. 맞나? 그 부분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건데, 머물지 않는다는 게 결국 계속 머문다는 게 여기에 계속 있는 거고 고정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머물지 않으려면 계속 즉흥적이어야 돼요. 이 상황, 오는 것, 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 새롭게 항상 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해져 있는 개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배워왔던 거, 해오던 거, 관례, 관습, 습관대로 계속 이 순간을 보려고 하면 그게 이미 무주가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전혀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책상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책상이 되거나 내가 책상으로 쓸 때만 책상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말대로 책상이냐 아니면 삼각형이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그때 삼각형이 되는 거고 필요하기 전에는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없고 삼각형이라는 형사 자체도 존재하지도 않아요. 삼각형은 없어요. 삼각형이 어디 있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있는 정의는 추상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닌 다른 추상 공간에서 있는 거예요. 이미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플라톤이 이미 두 개, 세 개의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 있는 삼각형,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는 삼각형하고 이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내가 머릿속에서 정의하거나 알고 있는 삼각형이요. 이건 분명히 현실에 떠난 거거든요. 우리들은 머릿속에 있는 보편 개념이라 하는 거나, 그런 부분이요. 이미 거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 개념을 넘어가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중간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것도 초월하는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이라는 게, 좀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형상이 정확하게, 삼각형 정의, 사각형 정의, 아니면 세상의 구조에 대한 정의, 세상에 대한 규칙에 대한 정의나 입법, 법칙,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 더 추상된 어떤 것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 형상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규칙이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적어도 2단계는 거쳐 올라간 추상에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르게 빠져나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단순히 여기 허이불허, 허즉기, 허가 꼭 기라고 얘기하니까, 허나 기나.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서양인들이 얘기하자 이 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개념의 기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의미, 그런 일상적인 의미를 굳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학문인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다른 식의 의미나 다른 걸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우선은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에는 이런 선장성이나 즉흥성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기가 모여서 사물이 되고 세상이 이루어지고, 기가 흩어지면 내 세상은 돌아간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라고.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모인다는 취자를 써요. 모일 취자도 쓰는데, 모인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과학을 배워가지고 진료나 요소나 자료, 재료가 모여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재료 같은 게 모여가지고 진을 모으듯이 이렇게 쪼물쪼물거려가지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사물이 만들어지거나 먼지가 모여서 행성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다 그걸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서양학 때 배운 거예요. 동양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모여가지고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고 구성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없어요. 뭘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려면 서양의 과학 개념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들은 접근하지 않아요, 결코. 오히려 모인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축기 한다고 하면, 단전업 한다 하면, 배, 길을 모아가지고 단전을 만들잖아요. 모으잖아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어떤 걸 시간 지나면 계속 모여가지고 쌓여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은 근래에서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뭔가 모여가지고 뭐가 쌓여서 이루어지거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식의 생각,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어요. 음양, 오행은 저번에 태극 넣은 근사력이 있는 거, 무거기 태극이나 어쩌고 써면 거기 봤잖아요. 여기 어디 뭐가 모여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태극이 동에서 양이 된다고 그러지, 거기 뭐가 모여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개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거나, 그러니까
뭔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건 상당히 작아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이루어져요. 기가 모인다고 할 때 모이거나 기가 모인다고 요즘 사람이 말하는 말 그대로 축기나 기가 모여 쌓여가지고 재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해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기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이 모임에는 단순히 뭐가 모이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치가 만들어지는 거 그걸 말을 해요. 모인다는 게 모일 취자가 쌓는 게 아니에요. 취는 축이 아니에요. 또 축기라는 것도 그 한번에 쌓을 축자를 쓰지는 않아요. 쌓을 축자를 쓸 때와 축이 또 무슨 글자가 있나? 쌓을 축자 말에 축을 원래 뭐라고 하던가 하게. 하여튼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준비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된다는 게 뭔가 모여가지고 재료가 마련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는 규칙이나 체계를 비롯한 에너지나 힘, 이 모든 게 완성되어 가는 걸 뜻해요. 단순히 벽돌 쌓듯이 아니면 뭔가 쌓듯이 쌓아져 가는 거나 준비가 모여지는 의미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체계가 완성되고 법칙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그 완성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고요. 기가 모인다고 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기계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기계념을 쓰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여기서 노자가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걸 거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유는 규칙이잖아요, 법칙이고. 근데 이것들이 기가 모일 때 이미 그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진다고요. 기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미 규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돼요. 정밀하게 봤을 때. 근데 이걸 구분하는 사람은 주자나 아니면 이 노자는 굳이 구분했죠. 규칙이 있을 때와 규칙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무의미하거나 무비정할 때와 의미 있고 규칙이 있을 때 이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다른 걸 해버렸고 규칙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이론적인 것에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쳐주는 거예요. 무와 유를 나누면서 생기는 병폐가 있으니까 나누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즉흥적으로 살려 하면 지금 있는 규칙, 그때 필요한 규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규칙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개를 나누지 않는다고. 무와 유, 굳이 이런 과정을 나누지 않고 무국이 태극이 된다는 식으로 할 때 무국과 태극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무국과 태극을 함께 보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같이 볼 때도 있고 다르게 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분리해놓으면 다르게만 보게 되니까 같이 보는 걸 하지 못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성현대처럼 붙여버려가지고 하나같이 얘기해주면 또 이렇게만 보려고 해요. 분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르쳐주면 다른 쪽은 못해요, 꼭.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하려면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하나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만 맞는 건 아닌데 사람은 꼭 하나를 원해요. 그러니까 일반화하길 원해요. 하나로 세상을 다 해석하고 하나로 다 하나 모여가지고 다 해결하거나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퉁쳐버리려고 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퉁쳐지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여기서 허는 무와 별 상관이 없는데 굳이 허란 말 쓰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세상의 의미 없음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거예요. 무라고 했을 때는 규칙이 없거나 아니면 하는 것이 없는 걸로 되거나 그렇게 되는 면이 있는데 허라고 해버리면 세상은 허무해요. 허무하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이 말이 더 중요하게 되기 시작했냐면은 송나라 때 주자나 아니면 주영계나 그 외에 정의천이나 얘네들이 막
이념적인 성략을 만들잖아요. 이치를 만들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좀 더 세상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식으로 점점 세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치도 있고 예의도 있고 정해진 그 규칙성에 따라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좀 모호했어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 생각했던 이 규칙성과 송나라를 넘어오면서 이후에 만들어지는 규칙성의 그 강도가 달라요. 이 강도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시,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치우쳐가 더 고착화되어 가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역사에도 송나라를 거쳐가면서 이 이론 중시와 이쪽으로 고착화되고 고정되어 가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지나치게. 그래서 허란 말을 써요. 의미 없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항상 정반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것 막 주장하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좀 다른 식의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좀 더 비아냥될 수 있거나 비판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서 쓴다고요. 이게 허예요. 너무 이론 중시나 이치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허라고 하면서 그런 거 다 의미 없다고. 왜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요? 주자나 그때 우리 조선왕조 시대에 말했던 그 많은 그 유학적인 거예요. 그게 왜 의미가 있어요? 옛날 사람은 그거 아니면 목숨을 바쳤어요. 그거에 그런 그 유교적 정신에, 성리학 정신에 목숨까지 바치고 뭐 구족을 멸하는 뜻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리학의 이론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 의미 없는 죽음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요. 사실 의미 없잖아요. 지금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거. 왜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뭐 더 큰 발달을 하거나 발전을 하거나 많은 사람이 더 이롭게 된 거 분명히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본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까지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라는 건 그런 식의 의미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의미하다는 거. 의미 없음에서 오는 그 허무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바로 허는 곧 기라고 하면서 그 무의미성에 의미성을 주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닥는네요.